오늘은 8월 18일 금요일입니다. 미국 주기시장이 또다시 하락했습니다. 요즘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는 나스닥 지수 제외한 다우지수, S&P 500 지수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플러스로 시작을 했었는데 점점 시장이 가면서 후반으로 갈수록 상황이 악화가 됐습니다. 미국의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4.3%를 넘어서면서 2007년 11월 이후 거의 1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현재는 조금 하락한 4.3%에서 4.226%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채 수익률 상승을 하게 되면 주식 투자자에게 손실 위험을 그만큼 안겨주게 됩니다. 무위험 자산이죠. 국채의 수익률이 올라가게 되면 반대로 위험 자산, 주식의 이 리스크 프리미엄이 떨어지게 됩니다. 리스크, 위험을 안고 투자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주식 투자에서 기대할 수 있는 평균 수익률 6% 본다고 하면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만약에 3%라면 리스크, 위험을 안고 주식에 투자하니까 3%의 더 높은 수익률을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리스크 프리미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평균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3%라면 3%의 더 높은 리스크 프리미엄을 안고 투자를 하는 건데 또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4%로 올라가게 되면 주식의 리스크 프리미엄은 또 그만큼 떨어지죠. 2%로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지금은 4.3%까지 올라갔으니까 만약에 5%까지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올라간다 그러면 리스크 프리미엄은 1%로 더더욱 떨어지게 되죠. 그러면 그 위험을 안고 주식에 투자할 이유가 점점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4%이 중반대를 향하는 이 레벨은 지난 2007년 금융위기 당시 이후 현재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10년물 금리는 올해 3월에 3% 초중반대, 그때가 기점이었는데 점점 오르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그 직후 2020년 7월, 8월 당시에는 0.5%를 바닥으로 지금 꾸준히 상승을 한 상태입니다. 지난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의사록이 공개가 되면서 연준이 올해 금리를 한 번 더 올릴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주식시장에 점점 부담이 되고 있는 거예요. 트레이더들이 금리 전망을 보면 여전히 9월에는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을 86.5%로 압도적이죠. 또 11월에도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을 63.7%로 높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11월 금리 동결 가능성은 지난주 73%에서 조금 낮아지고 있어요. 트레이더들은 여전히 연준이 내년 5월에 금리 인하를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수들이 다 하락했습니다. 다우가 0.84% 하락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0.77% 하락해서 4,400 아래로 떨어졌어요. 4,370입니다. 나스닥은 1.17% 가장 많이 떨어졌습니다. 13,316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0.97% 하락해서 3,446입니다. 특히 나스닥 지수 오늘까지 3일 연속 1% 이상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13,316은 지난 7월 31일 올 들어 최고치였습니다. 최고치 대비 7.2%까지 떨어졌어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하락폭이 더 커서 최고치 대비 현재 11% 하락 중입니다. 월가의 공포지수죠. 변동성지수 VIX는 큰 폭으로 뛰어올라서 6.97%, 7%나 급등한 17.95까지 올라선 후에 현재는 또 3% 이상 또 올라서 18.58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은 시장의 공포 수준으로 보고 있는 20 넘어서는 아직 아니죠. 20에는 지금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빅테크주 7종목을 보면 오늘은 알파벳만 0.95% 상승했습니다. 나머지 종목들은 모두 하락했어요. 올해 삼성전자를 제치고 스마트폰 세계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애플. 그런데 애플도 하락을 면치 못했습니다. 아이폰 15 출시를 앞두고 주식을 매수하라라는 시티그룹의 권고도 투자자들의 마음을 돌리지 못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애플이 1.46% 하락해서 지금 $174까지 떨어졌어요. 애플은
최고가 대비 현재 11.4% 하락 중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와 거의 비슷하게 하락 중에 있습니다. 또 테슬라죠. 테슬라는 더 2배 이상으로 더 크게 하락 중입니다. 인공지능 AI 반도체 업체 엔비디아도 지금 계속 하락 중입니다. 장 중반까지 상승 흐름을 타며 $440 높게까지 오르다가 후반 들어서 약세로 방향을 틀었어요. 마감 직전 $430 수준까지 밀렸던 주가가 막판에 매수세가 몰리면서 조금 낙폭을 좁혔습니다. 엔비디아는 0.34% 떨어졌어요. $433.44입니다. 테슬라가 중국 시장에서 고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기차 배터리 핵심 원료 리튬 수급에도 이상이 생겼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또 급락을 했어요. 텍사스주가 전기 충전 표준을 테슬라 방식으로 정했다는 소식이 나왔는데도 주가는 초반에 상승을 했다가 다시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테슬라는 2.83% 떨어졌어요. $219.22예요. 테슬라는 리튬 공급업체 호주의 코어 리튬이 계약대로 리튬 공급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 법적 소송을 예고했습니다. 테슬라는 코어 리튬이 2022년 10월 맺은 공급 계약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모든 법적 조치를 동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전기차 업체들의 이 경쟁이 가열되면서 배터리의 핵심 소재 리튬은 공급난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테슬라가 시장 점유율 확보를 위해서 중국에서 또다시 공격적인 가격 인하에 나서고 있는 것도 주가 하락에 한몫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연이은 가격 인하로 마진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로 최근 테슬라의 주가는 계속 하락 중에 있어요. 가뜩이나 한 자릿대로 떨어진 이 마진율이 재차 하락할 것이라는 우려 탓에 주가는 2개월 전 수준으로 내려앉은 상태입니다. 현재 최고가 대비 25.3%나 하락 중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나 애플의 주가보다도 2배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테슬라는 중국 내 점유율 하락을 만회하기 위해서 올해 들어 2번이나 가격을 또 내렸습니다. 공격적인 가격 인하로 이익 마진이 줄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테슬라 주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중국의 전기차 선도업체죠. 비아디는 올해 26만 2161대를 인도를 하면서 중국 시장 점유율을 40%가 넘은 반면에 테슬라는 지난달 30% 넘게 판매가 줄어든 상태예요. 이에 따라서 비아디와 테슬라와 월간 판매 격차가 3배 이상으로 벌어졌습니다. 노동부의 보고서에 나왔는데 지난주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감소를 하면서 노동시장이 여전히 타이트하다라는 신호를 재확인했습니다. 지난주 미국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3만 9천 건, 전주 대비 1만 1천 건이 감소했습니다. 월가 예상치 24만 건을 밑돌았어요. 전주 25만 건을 하회하는 수치예요. 3주 만에 감소 전환했습니다. 이렇게 실업수당 청구가 적다는 것은 그만큼 노동시장이 과열돼 있다는 의미입니다. 연준이 지난 1년여간에 역대급 긴축을 해왔습니다. 그런데도 노동시장은 여전히 타이트하다는 것입니다. 시장은 강력한 고용이 소매 판매와 주택시장 확대로 이어져서 경기 연착륙 가능성을 점점 높이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월가는 경기 연착륙론에 기울어져 있어요. 미국 최대 은행이죠. JP모건, 또 2위 은행이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번 달 초 침체에서 연착륙 쪽으로 전망을 바꿨습니다. 골드만삭스와 모건 스탠리 역시 비슷한 견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